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월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저녁 방송,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아, 날씨가 추워요. 겨울에는 되게, 이제 겨울이 바짝 다가온 것 같아, 진짜로. 이제 진짜 겨울 느낌 나죠. 이제 밤이 좀 일찍 찾아오고요. 6시만 돼도 깜깜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쌀쌀하고, 바람도 불고, 추워요. 네, 파주는 더 추워. 파주는 서울보다 한 4도 차이 나는 거 아시죠? 네. 겨울에 파주에 오시면 아주 그냥 매서운 바람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출석 불러드릴게요. 풍림 부장님 어서 오세요. 투자의 큰 손님 반갑습니다. 정별 우상향님, 그리고 평범한 부자님, 오케이님, 폼생폼사님, 백마사님 오셨고요. 방하치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송부자님도 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게스트분들, 네, 여러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별콩님 어서 오세요. 1바 하셨네요. 축하. 진짜 늘보님 오늘은 2바 하셨고요. 네, 괜찮아요. 원래 늘 보시잖아요. 늘보 천천히 천천히 오셔야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건물주 대구파님 어서 오시고요. 네, 오길령님 반갑습니다. 네, 소피리님 어서 오세요. 아름다운 분. 네, 자, 오민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귀스틴느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계속 출석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파베리아. 아, 추워 진짜. 추운 거 싫어요. 갓분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문산에서 화수문철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문산에 딱 가면은요, 거기 필승교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무장공비 침투구역 이렇게 써있죠? 더럽게 추워, 문산. 진짜. 문산 영하 20도, 막 눈 내리는 날 처음 봤어요, 진짜. 와, 눈물 나대, 거기. 정말 추운 동네예요. 군인들 많이 살더라, 거기. 음. 문산도 요즘에 되게 좋아졌어요. 지하철역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여전히 뭐 시골 동네이긴 합니다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겨자씨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대로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방송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어, 오늘은 일단 제가 그 마감 시황에서 써드린 내용이 그냥 그대로예요. 시장보다 종목이 더 괜찮았네. 시장보다 종목이 더 괜찮았네. 장은 사실 별 볼일 없었어요. 오늘 0.49.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일 그냥 이상한 거 나오다가 막판에 조금 올라와서 0.2%대로 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코스피든 코스닥은 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봉 마감입니다. 네. 시가보다 종가가 더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에이, 시장 뭐 별거 없었잖아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조금 달랐어요. 종목들은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6만원대 회복을 했죠. 그래서 1.17% 상승.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오늘 3%대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쭉 치고 올라가서 그냥 85,000원대 딱 치고 넘어가는 모습. 그 외에 아침에 잠깐 보여드렸던 SAT가 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네, 또 우리 계좌에 네, 40% 수익, 내 계좌요. 네. 내 거에 40% 수익을 또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신정보통신도 네, 13%대 상승하면서 57% 수익률이 기록 중에 있습니다. 뭐 조만간 이제 100% 종목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아요. 그죠? 네. 좋은 현상들이죠. 이렇게 장이 올라갈 때, 시장이 괜찮을 때, 이렇게 종목들이 하나씩, 두 개씩 이제 뭔가 공짜 종목이 된다거나, 수익률을 조금씩 더 키워준다거나, 그러면 참 좋은 거예요. 네. 그 부분들 꼭 명심해 주세요. 좋은 겁니다. 네. 네. 오길영님 오랜만이에요. 자주 오세요. 자주. 자주 오셔야지 복 받으세요. 박현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요. 수급. 오늘은 수급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이거죠.
수급에 대한 강의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정말 불조심 같은 애들이야. 불조심.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 다음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또 불조심을 안 해가지고 불이 나고 화재가 발생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급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수급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 주식을 누가 사지? 누가 좋아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체크잉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식의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주도하는 그 매매 세력이 어디인가? 네. 그리고 그 매매 세력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걸 알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더 가까워져요. 네,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수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졸리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수급. 자, 수급은 뭐냐고요? 수급. 적군의 모가지. 적의 수급을 가져왔다. 네, 모가지. 댕강. 네. 수급은 뭐냐면 매매의 주체라고 볼 수 있겠죠. 매매의 주체. 일단 매수와 매도를 하는 이 매매의 주체가 바로 수급이다. 그래서 수급에는 누구누구가 있느냐면 세 종류가 있죠. 세 종류. 네, 세 종류. 세 분류라고 해야 되나요? 분류. 세 분류. 세 가지 분류 나누게 되는데 뭐뭐 있냐면 개인, 기관, 외국인. 뭐 이거 말고는 없어요. 뭐 프로그램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 보면 기관 쪽, 외국인 쪽, 네, 그런 계좌를 포함시키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 그래서 얘네들 셋이서 네, 주거니 받거니 얘따 가져가라 낼름 받고요. 또 얘네도 가져가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은 뭐다? 제로섬. 이거를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나요? 네. 제로 썸 맞아요? 영어로 수렴한다? 네. 몰라. 영어는 쓰지 마 이제. 아무튼 제로 썸. 결국 다 더하면 0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팔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 거고요. 개인, 기관이 팔면 외국인은 무조건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사면 기관 또는 외국인이 팔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놈이서 누군가 팔면 누군가 사고 누군가 사면 누군가 팔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스텔라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 수급의 세 가지 주체, 이 세 종류만 우리가 잘 체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장의 방향뿐만 아니라 종목들까지도 대충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좀 영어 좀 했죠. Hello, good morning. 네, fine, thanks and you. 네, my name is 네, 네, 그런 거.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네. 근데 발음이 이상해 나는 원래. 근데 우리 뭐 그 반기문 예전에 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발음 괜찮다면서요. 네, 발음 좀 못해도 된다며. 어쨌든 알아듣기만 하면 되는 거고 고급 표현 쓰면 된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영어 발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은유님 어서 오시고요. 서비 말고 투자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전 중국어도 네, 딱 거기까지만 이렇게 니하오 딱 거기까지만 네. 아무튼요. 일본어도 있다. 일본어도 하지메 마시떼 네, 딱 거기까지만 곤방와 늦게 오지 말고 곤방와 그럼 네, 그만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수급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자, 우리가요 수급을 분석할 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네. 아, 그러고 보니까 3개 국어 동시에 하는 거 아시죠? 3개 국어 동시에 하는 거. 핸들 이빠이 꺾어.
핸들 이빨 꺾어. 3개 국어. 영어, 일본어, 그 다음에 한국어를 한꺼번에 해야죠. 야, 핸들 이빨 꺾어! 딱 그러면 3개 국어 동시에 빡! 네, 우리나라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한 문장 안에 3개 국어 집어넣고 다 알아듣는 거. 기가 막힌 거죠. 네. 우리나라 국민의 이런 우수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수급을 분석할 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개그 욕심 내지 마. 안 돼요. 나 더 잔인한 거 한다 그러면 네. 뭐 비사 이름 아까 막 이런 거. 네. 어쨌든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네. 지금의 주체, 수급 주체가 누구인가?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이 지금 시장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거예요. 시장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거를 증권사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장 설명력이 강한 집단이 누구인가? 시장 설명력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그 증권사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설명을 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시장 설명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만약에 개인이 매수를 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 그러면 개인들의 시장 설명력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해요. 그러면 시장이 올라갔어. 그러면 외국인의 시장 설명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투사가 매수했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떤 설명력이 좋다고 얘기할까요? 성투사가 오늘 주식을 많이 샀어.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설명력이 좋다라고 얘기할까요? 이것도 네, 뭐 위험해. 그렇지. 우리 스텔라님은 멋지다. 어떻게 그거 알았어요? 대부분 성투사의 설명력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무도 안 써갔어. 네, 좋아요. 개인의 설명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개인이잖아요. 네, 집단 아니고. 나 외국인 아니죠? 네, 외국인처럼 생겼어도요. 네,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처럼 안 보이지만 서울 사람, 서울 태생이고요. 서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어요. 20년 넘게 서울에서 산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 서울 말씨 나오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시장 설명력이 가능한 집단이 누구인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지금 시장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네, 주인님은 누구였어요? 동학개미였죠? 네, 동학개미. 지금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누구로요? 누구로? 맞아요. 큰 코. 야, 멋진 표현이에요. 큰 코. 우리 진정한 자유님이 개그 욕심이 좀 있는데, 네. 코쟁이죠? 코쟁이로 바뀜. 네. 그래서, 코쟁이도 네. 코 진짜 크더라. 그 코가 이렇게 커가지고, 큰 건가? 네, 코. 아무튼요, 코쟁이들이 코가 크죠? 어쨌든 이제 코쟁이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주인은 개인 투자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수급 종목들을 분석하게 되면 이 종목들이 수익을 많이 냈겠구나 라는 것들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바뀌고 있다라는 거. 바뀌고 있다. 이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여기 HTS에서 다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증권 HTS는 여러분들이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꼭 하나 정도씩은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활용하시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계좌만 트시면 돼요. 계좌를 하나 트시고요. 대신증권 유사이버스 5. 네, 5. 네, 유사이버스 5를
다운을 받아서 PC에 깔아 놓으시면 이 모든 기능을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일별 현황을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으로 나와 있네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지난 금요일날 무려 7,600억. 7일날은 조금 팔았지만 6일날, 5일날, 10월 들어서면서 매수 주체가 외국인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물론 그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기간별 집계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9월 정도부터 볼까? 시장을 좀 볼게요. 시장에서 시장이 지금 여기 4월 달부터로 볼게요. 4월 달부터 8월 중순까지, 8월 13일까지 많이 상승했을 때 여기에 시장의 주역이 누구냐? 이걸 한번 봅시다. 4월 1일, 아이고, 4월 1일부터요. 8월 13일. 짜잔, 짜잔. 이거 되게 귀찮은 작업인데요.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럼 괜찮아요. 네. 자, 그럼 누가 시장의 주인이었을까요? 안 봐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 빠밤빰 누구? 시장의 주인은 누구? 네, 바로 개인이었죠. 안 봐도 다 아시잖아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둘 다 그냥 개인들이 다 사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시장이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떨어지고 투매도 나오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횡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시장의 주도 세력은 누구였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9월 1일부터로 예상을 해서 잡아볼게요. 네, 결과치도 나도 궁금하다. 9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0월 오늘이 12일까지. 자, 개인이 여전히 순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달라진 건 뭐예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뒤로 가볼게요. 9월 30일부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뀌었죠. 네, 10월 달부터는 개인들이 사고 있다는 아니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이야기. 자, 수급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됩니다. 개인들은 일단 자기들의 힘을 통해 가지고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니까 거기다 대고 막 실어갔을 거예요. 쾅쾅쾅쾅 계속 매수를 실어갔을 겁니다. 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네, 개인들이 사기만 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사면 주가가 올라가고 팔면 주가가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그동안 보였었고요. 그동안 이제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조금 주춤해지기 시작하면서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기 이 횡보 구간 동안에는 개인들의 매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매수하기 시작했고 지금 9월 말 10월 달 들어서면서부터는 외국인들이 완전히 주체로 바뀝니다. 자, 그럼 여기는 개인. 기관은 어디 갔니? 이 새끼들. 네, 개인. 네, 방금 개관이라고 쓸 뻔했네요. 개인. 그 다음에 여기는 개 플러스 외. 네, 여기는 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급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개인이 장악하던 시장에서 개인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외국인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개인은 떨어지고 외국인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뭐예요? 자연스러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네, 전문용어 뭐라고 그래요? 영어. 아, 오늘 영어 많이 쓴다. 영어예요, 영어. 뭐라고 그러죠? 손바뀜인데 전문용어로, 영어로. 네, 터치. 네, 터치 이런 거 뭐야? 터치. 빡. 네. 자, 콩글리시로 치면은 타치. 야도 뭐 그런 거. 공수교대죠? 네, 바뀐 거예요. 자, 수급 토스 수급 주체가 바뀐 거예요. 수급 주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는요, 지금 이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개인의 선호 종목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 선호 종목도 한번 볼게요. 도대체 네, 늦게 오신 분들, 네,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잠깐 서 있다 오세요.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니까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볼게요. 자, 개인들이 언제부터 주도했다고요? 4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8월 13일이요. 짜잔.
자, 한번 보죠. 개인들은 도대체 뭘 샀을까? 인버스를 더럽게 많이 샀어요. 더럽게 왜 샀지, 이 새끼들? 네. 네. 요즘 왜 이렇게 인버스를 많이 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들이 인버스를 산 거는 이거는 뭔가 미스야. 왜냐면 이거는 아무래도 지난번 그 아시듯이 여기 지금 주가가 빵 튀었을 때 위쪽에서 아시죠? 엄청나게 그 원유 선물부터 해가지고 무지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실을 많이 본 것에 대한 물타기였을 거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8월 달까지 이어지면서 이 매수 1등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가 있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빛을 못 봤어요. 4월부터. 네, 그냥 계속 물려 있는 상태.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카카오가 있고요. 네, 카카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도 있죠. SK 같은 경우도 이제 SK 바이오팜 때문에 들어온 부분이었을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그 다음에 한국전력, 이거 봅시다. 한국전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코스피 쪽은 일단 집어치우고요. 개인들은 어딜 좋아하죠? 거래소, 코스닥 중에 코스닥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 쪽에 아주 그냥 질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4월부터 볼 거예요. 네, 제넥신, 네, 메디톡스, 네, 메디톡스. 이것도 뭐 이제 중내산에 그러더니 많이 좋아졌네요. 레고 캠바이오, 휴젤, SC 생명과 이거는 신규 종목이라서 네. 시젠 뭐 이거는 뭐 거의 전설이다 그죠? 네, 시젠, 에이프로 이것도 신규 종목이라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엔지캠, JNTC 이것도 신규 종목. 네, 신규 종목 대부분 좋아하네요. 유바이오로직스, KMW, FFA, SFA, 네, 콜마 BNH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개인들의 매수 주체가 됐었던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었죠. 네, 많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뭘까요? 개인들의 수급 동향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뀌면서요. 지금 8월 13일 이후, 8월 달 이후, 9월 달부터 모양새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잘 보세요. 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꼭 조정을 받지 않는 종목도 있겠네요. KMW 뭐 이런 것처럼. 네, 이런 것들은 근데 뭔가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겠죠. 네. 대부분 보면 개인들이 주도했었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 주도하는 주인장이 바뀐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있으니까 이 종목군들이 지금 못 가는 거죠. 그럼 내가 이런 종목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종목군들의 추세를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투자자들이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뭐 말을 해드리잖아요. 네, 그다음 여기 위에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콜마 이 종목에 대한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목 이름 굳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종목 이름은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저도 이제 방송 지나가면 내가 무슨 종목 얘기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굳이 중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요것들을 잘 보시면 얘네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 간물주님이 뭔가 힌트를 좀 잡으신 게 있어요. 간물주님이 쓰신 글을 써볼게요. 지금이 조정 가격이라는 말은 주식의 새로운 주인 매수 평단가 부분이라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요거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다 이거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새로운 주인. 지금은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끝나지만, 한 4월에서 한 5월, 6월경까지 한번 우리가 보자 이거. 4월에서 5월, 6월경까지 평균 단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외국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주가가 쭉쭉쭉 튀어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수를 같이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개인 투자자 그동안 믿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우리는 개인 투자자 믿지 못했어. 동학개미 운동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게 뭔데?
네. 그게 뭔데? 그랬죠. 동학운동이라니? 무슨 주식의 동학운동?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콧방귀 낀 것도 있었어요. 뭐 인정하지만 네. 개인들의 수급은 믿지 못하죠. 왜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를 한다라는 거 사실 개인들은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었죠. 왜냐면 주가가 폭락할 때 개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있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근데 폭락과 동시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이 기회다. 줍줍 타임. 네, 줍줍 타임. 에브리바디 주서. 네, 주서는 영어로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 줍다. 하여튼 줍는 거요. 네, 캐치? 네. 하여튼 뭐 드롭한 걸 이제 줍는다. 네, 이렇게 영어 자꾸 써요. get, get, get 했어. 뭐 하여튼 뭐 좋네요. 그 get 좋다, 그죠? 약간 욕 같기도 하고, get get이야, get get.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픽업. 네, 영어 잘하시네요. 네, 좋아요. 네, get 약간 욕 같아서 좋아. 네, 줍줍 줍get. 네,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믿지는 못했어요. 믿지는 못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게 그냥 심상치 않은 상황이 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 금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냥 사겠다. 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무조건 산다. 뭐 이런 미친 생각들, 네, 크레이지한 생각들. 나 원래 이렇게, 나 혀 안 꼬부라지는데, 오늘 크레이지한 그런 생각들을 막, 크레이지한 띵스들을 막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막, 미친 듯이 물고 들어가는 거죠. 네, 막 사는 거예요, 막. 너도 사고 나도 사고 하는데, 신기하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왜 올라가는지는 말씀드렸죠.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매수가 들어갈 때 그것을 커버칠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안 나옵니다. 즉 매도가 100이 있다 그러면 네, 매수가 100이 들어오겠죠. 근데 공매도가 여기다가 플러스 돼가지고 한 50 정도가 더 들어가면 주가는 무조건 내리거든요. 그러면 사면 개인들이 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이게 매수 카바링이 안 되니까 그냥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공매도가 딱 금지가 돼버리니까 이 추가 매도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야, 공매도 치지 마. 그럼 원래 갖고 있는 것만 팔아야 돼. 그럼 뭐 니네 갖고 오는 거 내가 사주는 거야. 그러면 물량을 다 흡수해버리게 되니까 밑바닥 딱 잡히면서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주체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동학운동은 공매도 금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요. 아침에도 설명을 조금 들었지만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개인들이 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년 3월이면 공매도 금지가 됩니다. 금지가 풀려요. 이거는 이번에는 무조건 풀릴 거예요. 연장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를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3월 달에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물량을 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이만큼 만들어 놔야지 차익 실현과 공매도 같이 때릴 수 있다. 이런 아주 그냥 도그베이비한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그런 생각들 때문에든 아니면 뭐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확 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가 된 거죠. 그게 여기서 이제 확정 포인트로 나타났을 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급이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누가 주체다? 외국인이 주체돼요. 기관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멍 하는 것 같아.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시장의 바닥을 기관이 먼저 잡아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시장이면요, 여기서 기관이 잡아주고 들어가야 돼요.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받아준 다음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손바뀜 서로 바꿔지면서 이러야 되는데, 기관이 계속 엿을 먹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엿의 맛을 들었는지 계속 엿만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얘네들 지금 뭐 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기관의 위치는 굉장히 좁아진 상태고요. 개인과 외국인들의 그런 움직임 포인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 우리가 봅시다. 8월
아니지. 9월 1일부터로 칠게요. 9월 1일부터 현재 10월 13일까지 도대체 외국인들은 외국인들 뭘 샀냐 이거야. 거래소 쪽에 많이 샀겠죠. 보시면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이건 무조건 1등밖에 없어요. 네,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LG화학은 뭐 계속 사고 있는데 왜 사는지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9월 중반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좀 많이 샀더라고요. 네. 근데 이 단기 반등을 노린 것인지 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LG화학의 실적이 이번에 좋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 실적 기대치를 가진 부분에서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풍제약. 이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막 사들이고 있는데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 지들이 노린 게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네이버. 근데 매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매수량이 많은 것들은 그렇게 되지 않은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다음에 IT 부품 쪽에서 이제 코스닥 쪽에 보시면, 제넥신도 많이 들어왔네요. 최근에. 네, 개인들이 팔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간 그런 서로 바꿔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왜 사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거 왜 사는 거지? 한번 그걸 물어보고 싶다. 미친, 네. 아직은 시작 단계라 그러겠죠. 네. 그 다음에 CJ EN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예전부터 계속 사들이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물량들, 이런 모습들은 IT 쪽에서 집중이 좀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집중을 좀 하자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IT 부품주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외국인 매수가 가장 최근에 집중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9월 달부터 이렇게 개인들이 이제 8월 달로 가볼까요? 그냥 8월 아까 어디요? 13일? 네. 8월 13일부터 10월 13일 이 기간으로 들어가면 또 조금 다르죠. 네. 거래소 지금 삼성전자도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달라.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배당을 위한 그런 매매겠죠. LG전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달라져요. 네. 이런 종목도 들어가 있어요. 사이버 결제. 근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저 밑에서부터 산 것들도 지금 주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밑에서부터 계속 사들인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디 갔니?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을 이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기존부터 계속 사들인 종목도 있고요. 시세 많이 나온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매수 들어가기 좀 어렵죠.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군들을 좋아하게 될까? 어떤 종목들을 사게 될까? 기존에 수익 난 것들은 개인들도 같이 사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근데 개인들의 어떤 포지션은 바뀌고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기존의 뭐 종목들을 봤을 때 새롭게 시작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은 이제 차익 매도가 좀 들어가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동안 많이 샀으니까 이제는 매도가 좀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면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종목의 흐름과 같이 볼 때요. 기존부터 사들인 종목들이 수익을 많이 냈다면 이제부터는 슬슬 순위권에서 멀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수급이 새로 시작하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겠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은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렇게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종목들, 뭐 뉴스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따로 이제 분석해서 자기들이 사는 종목들,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은 정해져 있어요. 쉬운 예로요. 그냥 전기전자, 네, 너무 좋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네, 전기전자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죠. 네, 그 다음에요, 배당주. 네,
우량주, 실적 개선주. 다 이런 걸로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대. 그럼요. 응? 이런 종목들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만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만 보시면 되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외국인 매수가 실질적으로는 뭐 한 7월 정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월 정도. 뭐 여기서는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고요. 7월 정도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평균 단가 분석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실제적인 매수가 7월 달부터 들어왔다. 그러면 전체로 봅니다. 전체로. 그래서 7월 1일로 잡아서 10월 12일까지 외국인 좀 기다려요. 이게 멍충이 같이 종목을 좀 많이 잡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삼성전자를 딱 집으면요, 얘네들 평균 매수 가격이 나와요. 평균 매수 가격이. 그러면 57,000원이 얘네들의 평균 매수 가격입니다. 나보다 더 높죠? 네. 저는 얼마에 샀죠? 55,000원. 내가 좀 더 싸게 샀어요. 네, 이 정도야. 네. 근데 이미 이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자, 삼성전자의 평균 매수 가격을 일단 보면 얘들은 5% 정도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5%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딱 나오잖아요. 얘네들 이제 매수를 시작한 단계부터 해서 이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다. 5% 수익이다. 우리는 조금 더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안을 삼고 있으면 돼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금 5%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원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은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원할까요? 보통 네, 어느 정도면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갈까? 네, 이런 거 46,000원 아주 좋아요. 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100% 아니에요. 100%는 잘 노리지 않아요. 100%는 100% 아닙니다. 네. 네, 100%는 100% 아니야. 네, 절대 아니고요. 네,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오셨어요. 보통 15%에서 20%. 네. 보통은요. 네, 15에서 20% 정도 노립니다. 10%까지는 조금 약하다고도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20% 정도가 되면 거의 대부분 다 파는 쪽으로 많이들 나와요. 네, 그동안의 어떤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뭐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더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부들부들 떠는, 네,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부들부들 떠는 그런 위치가 어느 정도면 한 20% 정도. 네, 20% 정도. 그 다음에 보통은 15% 전후로 해서 차익 실현들을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 나왔다 그러면 막 팔기 바빠요. 그때 그 시점에서 이제 개인들이 받거나 기관들이 받거나 이렇게 해서 시세가 다 연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네들은 이 정도만 먹고 빠져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금을 한번 볼게요. 지금 순 매수액을 보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조 9천, 3조라고 칩시다. 3조. 네, 3조 원. 3조 원에 15%면 또 계산해야 되는구만. 3조 3조에 10%면은 얼마야? 3천억 4,500억. 네, 계산 엄청 빠르시네요. 네, 역시 똑똑하신 분들 많아져요. 자, 3조 원에 15%니까 3,500억이요. 3,500억. 네. 뭐가 제일 재미나? 네, 남의 불행을 아주 그냥 재밌어 하시는군요. 그래요. 4,500억. 외국인들은 3조 원을 매수했는데 4,500억 수익 나면 팔고 싶을 거예요. 네, 팔고 싶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게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3조 원뿐만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가겠죠. 네, 한 5조쯤 매수가 될 수도 있고 6조쯤 매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매수액이 계속 커지면서 평균 단가도 계속 같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대비 수익률도 더 위로 치솟게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주춤해지는 그 시점, 그 위치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익률에 대한 어떤 포지션은 매수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바로 그때 위치, 평균 단가로 지금 계산하면 그렇지만은 실제로 7월 달에 주가로 보면 짜잔, 요때에 보면 53,000원 정도, 네, 53,000원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53,000원에서는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한 달 정도 평균적으로 봤다 이게 치면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단가 뭐 55,000원, 저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는요, 요 정도 62,000원쯤 직전 고점 딱 나오네요. 62,000원쯤 되면은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팔아먹고자 하는 애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또 뭐 들어왔을 때 더 사온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15%, 20%그 정도 사이에서 차익실이 나오니까 수익이 나올 때마다 팔아먹고 밑에서 또 사고 팔아먹고 또 사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 그렇게 보시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네들 지금 보시면 평균 단가가 얘는 얼마예요? 81,000원이에요. 지금 5% 정도 수익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하이닉스를 81,000원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샀어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째고 있었는데 이 새끼들이 많이 샀더라고. 네. 근데 얘네들 지금 보시면 이제 9월 초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별로 걱정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평균 단가 여기에요. 그러면 지금 요 정도 81,000원 정도 수준이라면 요것도 지금 한 15% 정도 간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 한 90,000원대까지는 단기 수익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죠? 계산적이지 않아서 좋아요. 네, 계산을 못해서 계산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9만 정도까지 가겠죠? 네. 그러면 한 15%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점에서 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주도주의 계산으로 진행하는 종목들은 단기적 고점 라인이 현재가 대비 10% 범주 안에 있다. 네. 범주 안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같이 털 것인가? 어떻게 일상여행님은 이거를 얘기할 걸 알고 딱 그렇게 질문을 또 올리실까? 진짜 범상치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네,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이 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같이 털 것인가? 단기적 고점 라인이야. 그러면 같이 털 것인가? 자, 여기서는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외국인이 계속 들어올 것인가를 보면 됩니다. 네. 외국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요, 평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목표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진입을 할 때 이게 매수를 계속해서 들어가면은 비중이 계속 커지잖아요. 비중이 계속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평단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평단가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내 수익률은 그냥 20%대 유지하죠. 왜? 주가는 올라가고 비중도 커지지만 수익률은 평단가가 올라간 만큼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00만원에 20% 수익이었는데 나중에는 500만원에 20% 수익. 수익률은 굉장한 차이가 나지만 20만원에 100만원 늘어나잖아요. 굉장한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수익금은 큰 차이가 나지만 수익률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손을 띄는 단계에서는요,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 삼성전자에서 속았던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얘네들이 2017년도에 슈퍼사이클린이 어쩌니 그 지랄을 떨면서 밑에서부터 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매수를 저 밑에서부터 했죠. 여기서부터 많이 해놔가지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여기 매수를 여기서부터 막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기 시작하는데 여기다가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 슈퍼사이클,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 근데 대대적으로 좀 팔고 싶은 거예요. 이제 찔끔찔끔 파는 것이 아니라, 네, 대대적으로 팔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얘기를 흘리냐면 우리는 팔고 싶은데 이렇게 찔끔찔끔 파는 것이 아니라 왕창 팔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김정은이 네, 미사일을 발사하고 네, 뭐 괌 폭격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얘네들이 매집을 해놓고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야금야금 팔아먹다가 마지막 피날레에 다 개인들 넘겨주는 거죠. 개인들 뭐라 그랬어요? 오 저런 네 욕 나올 뻔했는데 방금 오 저런 바보 네, 바보, 스튜핏? 네, 스튜핏?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서 물량을, 야, 이거 삼성전자 왜 파냐?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개인들이, 다 개인들이 잡아간 거죠. 네. 그래서 주가 훅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하다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사태죠. 삼성전자 사태.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뭐 액면 분할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또 막 이 시점에서 떨어져가지고 작살난 상태에서 네, 얘네들 매수가 또 슬금슬금 들어오죠? 네, 그 팍 올라갔다 또 팍. 하여튼 팍팍이야, 팍팍. 네, 팍팍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가기 시작할 때는요, 이 기본기예요, 기본기. 뭐 이 정도 다 하잖아요. 네. 아, 나 영어 진짜. 수학과 영어만 아니었으면 제가 진짜, 뭔가 큰일 한번 해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수학과 영어가 네, 발목을 잡는 바람에 네, 군대를 가버렸지. 슬픈 일입니다. 어쨌든 네, 얘네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부분에서는요 주가가 네,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반복이 되겠지만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만족하지 못한 수익이 나올 테니까. 네. 만족하지 못한 수익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떤 자리로 보시면 되냐면요. 외국인의 어떤 손맛김이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매집 구간, 네, 시작, 네, 매수 시작, 네, 그런 단계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환율, 네, 환율 한번 볼게요. 오늘 짜잔 짠 짜잔 짠 아우 나 달러 갖고 있는데 지금 망했어. 네 달러 이거 팔아야 되는데 씨 젠장. 아 달러 근데 올라갈 때까지 놔둬야 되겠네. 아 저 높을 때 네 팔아먹을 걸 씨. 괜히 쥐고 있었네 달러. 아이 그지 같네 진짜. 근데 지금 1146원까지 떨어졌어요. 환율이 훅 크거든. 워낙 엄청 강세죠. 네 안 팔면 돼요. 안 팔면 돼요. 원화 강세. 자, 원화 강세는 이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물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달러가 들어와요. 왜 달러가 들어오죠? 유튜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광고 열심히 보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걔네들이 달러를 줘요. 네, 야 너 먹어라 그러고. 네, 외환 계좌로 들어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씩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거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안 팔아먹고 그냥 쌓아놨다가 네 그렇게 됐더라. 자 어쨌든 자 환율이 훅 떨어져요. 환율이 훅 떨어지면 왜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1100 아니야 여기로 칩시다. 1200원이다. 아야 여기로 그냥 치는 게 더 낫겠구나. 자 1146원 네 80전이에요. 1146원 80전. 그러면 내가 네 제임스예요. 나 이름은 제임스. 마이 네임 이즈 제임스. 네 제임스야. 내가 제임스인데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 한국 주식 가지고 있는 제임스인데요. 지금 원화로 바꾸려고 하니까 1146원을 주면은 1달러를 준대요. 괜찮네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을 보니까 더 빠질 것 같거든. 네, 환율이요. 그럼 나중에는 지금은 1146원을 줘야지 1달러지만 나중에는 1100원만 줘도 1달러 받겠네? 어떻게 돼요? 안 파는 거야. 그죠?
외국인들은 안 팔아요. 이탈을 안 하는 거죠.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요. 안 팔아. 내가 원화를 갖고 있을수록 더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팔아. 왜 바깥에 있는 애들은요? 야, 한국에 그렇게 투자하기 좋다며? 제임스한테 들으니까 요즘에 돈 많이 벌었대. 우리도 가보자. 토마스하고, 네, 마이클이 같이 와요. 토마스와 마이클이 손잡고 와가지고, 우리도 한국 주식 사고 싶어요. 딱 봤더니, 지금 1146원이래요. 근데 더 빠질 것 같아. 지금은 1달러 주면 1146원을 받는데, 내일 모레가 되면은 1100원밖에 못 받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빨리 사야 되겠지.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막 매수가 들어오는 단계. 자, 그래서, 왜 안에 있는 것들은 밖에 안 나가고요. 밖에 있는 놈들은 안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워낙 강세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죠. 그게 지금 상황. 자, 그러면 첫 번째, 환율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겠더라. 네. 그죠? 네. 네, 오늘 투데이, 네, 영어 스터디 날입니다. 네, 영어 잘 들어간다, 오늘. 나, 뭐지? 네, 기름을 좀 찼나? 오늘 치킨을 먹어서 그런가? 아, 나 미치겠다. 환율에서는요, 네, 환율에서는 외국인들이, 네, 계속 사겠더라, 이 얘기죠. 조금만 쉬어야 되겠는데? 미쳤나봐. 나 뿜을 수도 있어요. 네. 아, 오늘 아들놈이 통닭 먹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치킨을 사가지고 그냥 치킨 돼버렸네. 자, 어쨌든 환율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 이거예요. 계속 산다더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네.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딱 한마디로 정의가 될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나쁠 수 있겠냐? 네. 그죠? 이거보다 나쁠 수 있겠습니까? 뭐, 네.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왜냐면 지금 3분기 실적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카메라가 왜 이래? 네. 3분기 실적부터 해가지고요. 카메라가 뿌얘졌어. 이놈이 영어 좀 했더니 그냥, 네. 카메라가 내 얼굴을 흐려버리네. 네, 자세히 보지 마세요. 자체 모자이크 처리인가봐. 얘는 안 되겠다. 자체 필터를 걸러버리는 거야. 나쁜 새끼. 네, 어쨌든, 지금 3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1분기가 나빴고, 2분기 정말 좀 개선되고 있고, 3분기에는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저기 그 S-오일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유 섹터나 이런 것 중에서 전부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3분기에 좋아졌어요. 근데 4분기 더 좋아진대. 내년도에는 또 기업들의 전체 실적이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라는 어떤 개념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방금 전에 말씀 잘하신 게 뭐냐면요. 미국이 제로금리라 이거예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선진 시장과 이머징 마켓 두 개를 딱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좋을까요? 이머징이거든. 이머징. 왜? 더 많이 주니까. 아니 이머징이라고 따지지 않더라도요. 미국과 한국 딱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할까? 한국이겠죠. 왜? 미국은 제로금리, 한국은 1%라도 주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대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지금 수익을 좀 내줘야 해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수익을 좀 내줘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선호하는 기업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이 올라올 것이다. 그죠? 어떤 거요? 배당, 대형주, 전기전자, 그리고 실적 개선.
뭐 그렇게 되면 사실 종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실적 좋다고 얘기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고배당주들에게도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손이 바뀌고 있는 시기, 즉 수급의 주체, 시장의 주인이 바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계속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개인들, 외국인들,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종목군들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올라오지 않은 것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화면 잘 보여요? 왜 나만 이렇게 뿌연 거야?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잘 보이는구나. 네. 그러면 손바뀜이 초입이라면 달러를 거꾸로 주식 사고 인덱스를 정주행 주식 산다면 어떤가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 무슨 말씀인지. 달러를 거꾸로 주식 사고 인덱스를 정주, 네? 아, 거꾸로 주식 산다. 아, 인버스를 사신다고? 달러 인버스를 사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를 정주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네. 상승에 베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달러는 더 떨어질 것이다에 베팅을 하는 거고, 시장은 오른다에 베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요, 무조건 저 밑에까지 처박힐 수는 없어요. 네. 떨어지고 나면 어느 정도 또 올라오겠지. 지금이야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네. 근데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개념이 잡히게 되면은요, 일단 환율은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달러의 인버스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반등 나가다 뚝 떨어졌다가 반등 나가다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죠. 네. 그 다음에 지지선대를 보시면 여기 라인 때 지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 원화 강세가 나오게 되면 당장은 좋죠. 당장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아주 독이에요. 네. 수출 기업들은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도 좀 키워야 상황인데 원화 강세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수출 기업들은 실적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상태로 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저것을 이제 어느 정도 또 저거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또 개입을 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 다른 느낌을 좀 하겠죠. 뭐 달러를 좀 더 푼다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하여튼 뭐 뭔가 다른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실적을 이제 막 잡아놨는데 저게 저렇게까지 떨어지면 안 되고 적당한 수준에서 머무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인버스에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뭐 대단히 많이 먹을 것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네, 지금 내려가봤자 뭐 요 정도, 글쎄요.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차라리 그런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곳에 더 비중을 많이 실어주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주식을 사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이런 종목군들이 배당주, 대형주, 전기전자, 실적개선, 시총 상위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다 지수 관련주예요. 등치가 있는 애들, 등치. 네, 등치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타겟팅 해가지고 쏴버리게 되면은요, 시장이 좀 더 올라가게 돼요. 지금 상태에서도 어떻게 보면 살짝은, 네, 사실은 살짝은 시장 자체가 부담스럽거든요.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가지고 뭐 2600 또는 3000,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드랍을 계속 걸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내년 3월 전에 공매도 나오기 전에 그렇게 드랍을 걸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땡겨버리고 그 다음에 조정받자. 6개월 남았잖아요.
그죠? 지금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은 뭐 특별할 것 같지 않아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달러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원화를 달러화한다. 달러를 사겠다고요? 네. 달러를 사신다고요? 글쎄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실 텐데 많이 하실 거예요? 막 몇 억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게 차이 많이 안 나실 텐데. 네. 그냥 뭐 여행 자금 뭐 그런 거는요. 그냥 무시하시 그냥 몇 백만 원 이런 거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데. 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 환차익을 가지고서 뭐 달러와 뭐 그거 가지고 저 꼭대기하고 바닥 그 정도 차이 아니면요. 별 차이 안 납니다. 저도 이제 그냥 이게 금융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행 같은 거 갈 때 달러 바꾸잖아요. 뭐 이렇게 해봤자 돈 100만 원 바꾸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한 몇만, 1, 2만 그거 네 차이 안 납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요. 머리만 더 아파요. 네. 괜히 그거 뭐 10원, 20원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런 거에 신경 쓸 거 없고요. 내려가도 지금 많이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냥 지금은 일단 시장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대신에 주도주의 흐름은 좀 바뀔 거예요. 개인들이 밀어 올린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입장이 들어왔고요. 외국인들 쪽으로 이제 뭔가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외국인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올 것이냐 아니냐는 지금 초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하기에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 같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대규모 경기 부양책 나올 거란 이야기 있잖아요. 왜냐면 민주당에서 2조 4천억 달러 얘기했으니까 그거 진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 개선 계속 이루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또 백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경제 지표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그냥 오늘 내일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10월 말, 11월, 12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연말 랠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만들어주고 이제 연말이 지나서 연초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뭔가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신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르겠죠. 네. 이런 양상이 아니라 이 개인의 양상이 아니라 종목이 뭐라고 해야 정통파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고요. 아직은 뭐 트럼프가 될지 뭐 바이든이 될지 모릅니다. 네. 근데 뭐 그걸 좀 가봐야 되겠죠. 네. 금융은행 건설은요, 트로이카죠. 이거는 얘네들은 뭐냐면 경기 부양이 막 시작할 때, 네. 경기 부양이 시작할 때요. 그게 언제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요때거든요. 요때 경기 부양 막 확 돈 집어넣어 가지고 시장 유동성 막 들어갈 때 건설 그 인프라 투자 막 이런 거 나올 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될 때 금융 건설 은행 이게 트로이카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지나가면서부터 제조업이라든지 화학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게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때부터 그 상황 지나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런 단계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비슷하게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때는 이 기관의 매도를 외국인이 받으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끌고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 돼가지고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변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들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서 끌어올린 상황. 기관이 지금 하는 역할이 애매해져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뭔가 조금 나사가 좀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나중에 체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 시작인 거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인가 그 부분만 좀 우리가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 위주로 이것을 좀 골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초이스, 네, 선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영어 나왔죠? 네, 오늘 외국인 특집이구만. 네, 그렇게 선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수급이 바뀌는 것은 확실해요.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움직임이 나온 거 보면 수급이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선택지들을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좋아할까, 내가 제임스라면 어떤 종목을 살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이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 보세요. 환율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겠더라. 네, 살지 안 살지 몰라요.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외국인이 들어와요. 경제 상황이 이거보다 더 나쁘겠느냐? 네, 이제부터 좋아지겠지? 좋아진 거 아니죠? 네. 미국은 재료금 이거 확정적이죠. 이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치기 위해서 지금 수익을 좀 내줘야 돼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집어치우고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답이 없는 거고요. 근데 지금 그 최근 몇 달 동안의 상황을 좀 보니까 이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밑바닥에서 계속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집을 해서 당기는 종목들이 이제 준비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 외국인들이 그동안 주도적으로 매집을 한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 개인들이 끌고 올라간 종목들은 수익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더 들어가기도 부담스럽고 이제 파는 물량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의 유입을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 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될 거고요. 그냥 여기서 파생돼 가지고 오늘 좀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었잖아요. 그 IT 부품주라든지, 네, 소재 뭐 이런 거, 네, 좀 이렇게 파생된 종목들 있죠. 네, 그런 쪽 같이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공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익이 좀 잘 안 났었던 종목들도 외국인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종목이다, 배당을 좀 주는 종목이다 그러면 가지고 계시면 올라갈 거예요.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톡방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 가지고 수익이 어떻게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문자여가지고 뭐 무슨 종목 보셨죠? 그러는데 뭐 뭘 보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뭐 무슨 누구? 뭐 김미정? 뭐 이렇게 여자분이 저한테 문자 보내는 건 좋은데, 네, 그런 거 말고 좀 자세히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뭐 어디서 만나자라든지, 네, 뭐 어쩌라고 종목 뭐, 네, 실력 보셨죠? 그런데 뭐 봤는데 뭐 어쩌라고 사진을 보여주든가, 뭐 그래야지. 뭐 이렇게 뭐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이름 띡 적어놓고 어쩌라고. 나도 이름 최하영이야. 네, 최하영 보셨죠? 그럼 뭐 나도 여잔 줄 알게? 그쵸? 네, 아무튼 뭐 나 이름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들이 항상, 네, 괴롭힘을 당했었죠. 제 남자친구라니까 또 그렇다. 그 저의 남자인 친구들, 그 새끼들을 핸드폰에 이제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놈도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소개팅 시켜줘라 막 그러는데 아는 여자 없어. 그러면 제 이름을 탁 집으면서 얘 이름 이쁘다, 얘 소개시켜줘라, 얘 여자 아니냐.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참나. 아무튼요, 네, 실제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지. 네, 제가 최하영인데요. 자, 아무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거는 진짜 하지 마세요. 하셔서 피해보신 분들 정말로 많이, 저는 상담 너무나 많이 해봤거든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정말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그냥 욕심이죠. 욕심이고, 또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기들이 사고, 팔고, 막 그런 것들 가지고서 막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자. 엔터주는 어떻게 되느냐? 엔터주는요, 이거 조금, 네,
저도 문자 무지하게 많이 와요. 근데 엔터주는 조금 우리가 이번에 빅히트는 빅히트가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카카오 게임보다도 이게 더 적었거든요. 금액, 돈이 조금 적게 모였어요. 카카오 게임보다도. 근데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뭐 따상이라고 그럽니까? 그거 첫날 이제 2배 공모가 2배 시켜가지고 상한가 치는 거 뭐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재수없으면은 물량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대신에 엔터 관련한 섹터, 콘텐츠, 한류 뭐 이런 쪽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쪽 밀어놓고요. 그냥 엔터 쪽으로 보면은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따상은 나올 것 같아요. 뭐 첫날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뭐 오래 가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보다 더 못 갈 것 같아요. 요렇게 요거 상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빅히트는요. 그래서 요거는 나올지 모르겠어요. 첫날 요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물량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네 조금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넷마블도 네 그냥 죽어가고 있대. 시름시름 앓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냥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빅히트 이런 거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보니까 43억인가 몰아놓고서 113주 얻었다고 그러시는데 네 그렇게 해봤자 2천만원 버는 거 상한가 나와서 2천만원 버는 건데 야 43억 동원해가지고 뭐 2천만원 벌면 뭐 잘 번 거 같긴 합니다만은 네 일반 투자자들은 얼마 못 벌겠죠? 43억으로 2천원을 벌었다.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돼요? 만약인데 1억이다 그러면 뭐 하여튼 계산하시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 네. 네. 43억 대 2천만원 은 이 2차 방정식인가요? 43억 대 2천만원은 1억 대 X. 그러면 어떻게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합니까?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면서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주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예 하지 말고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너네씨. 뭐, 네, 2차 방정식 이런 거 절대 하지 마. 아시겠죠? 이런 거는 주식에서 하는 건 다 반칙이에요. 어렵습니다.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오른다 내린다 그만 아시면 되지 뭘 퍼센테이지 계산까지 다 해주는데 뭘 그런 걸 합니까? 그죠? 네. 하여튼 계산식까지만 네 가는 거죠. 뭐 정답은 알아서 나오겠죠. 근데 이 컨텐츠 같은 거 ENM 같은 경우처럼 뭔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아시죠? 뭐 화장품도 그럴 테고요. 지금 여행 뭐 이런 거 다 풀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게 있었잖아요. 레드캡 투어. 네. 이것뿐만 아니겠지만 네. 여행주 그다음에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겠죠? 네. 모두 투어. 네. 그리고 내가 강원랜드. 네. 강원랜드 진짜 소피님 한번 가요. 네. 강원랜드. 네. 이런 거 왜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대한항공. 네. 다 좋아지고 있잖아. 얘네들은 왜 그래요? 단풍이 지금 자고 있어요. 단풍이 자고 있어요. 자는 거 보면 진짜 웃길 거예요. 이불 끌고 와가지고 딱 머리맡에 갖다 놓고 탁 피고 자요. 참 저것도 보면 개인데 어쩜 저럴 수 있지? 노랑풍선. 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언제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한 2달 됐죠? 항공주, 여행주,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지? 뭐 카지노, 뭐 이런 것 풀리게 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네. 풀리게 되면 올라가는 거다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들, 이 분위기도 이미 다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고요. 그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컨텐츠도 같이 오를 거예요. 네.
꼭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네,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콘텐츠도 같이 오를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뭐 드라마, 한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얘네들 지금 컨텐츠는 근데 직접적인 수혜까지는 아니겠죠. 왜냐면 중국과의 교류가 더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애매하겠습니다만 이제 뭐 여행도 풀리게 되고 이제 뭔가 계속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게 되면 어느 날 풀리게 됐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도 꾸준하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컨텐츠 허브, 콘텐츠 허브인가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그만 애들은 더 많이 올랐죠. 초록뱀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많이 올랐었고요. 초록뱀도 예전에 이게 지금 2,000원이야. 뭐 1,000원대에 봤었던 주식이 뭐 2,000원까지 올라.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이제 뭐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거 뭐 영화 만든다든지 이제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안 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영화관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지금은 무서워서 못 가죠. 저도 이번 연도 들어서 영화관 한 번도 못 갔어요. 네. 근데 이제는 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택트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게임주들은 이제 방학이니까, 네. 방학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방학을 하게 되면 일단 초딩들이 러쉬를 하잖아요. 러쉬. 초딩들의 러쉬. 그렇게 무섭다며. 초딩 막 게임 막. 네. 그런 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에는 중국 쪽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 거기도 희한하게요. 내년 3월을 얘기하던데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면 국경 폐쇄된 부분 풀리고 교류가 가능해질 것이다. 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 한 가을쯤에 가려고요. 일단은 시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가려고. 항상 먼저 가서 얻어맞으면은 그거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내일은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뭐 컨텐츠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뭐 저걸 많이 봤지만 중국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해외적인 이슈들 충분히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엔터 쪽으로 보면은 뭐 SM이나 이런 쪽도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이제 콘텐츠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대신에 글쎄 SM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려나요, 진짜? 네. 뭐 좋아지겠죠. 뭐 한류가 워낙 그러니까요. 네. 我是韩国人. 네, 맞아요. 你说汉语吗? 네, 그런 거예요. 후이가 빠졌대. 你会说汉语吗? 네,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뭐 이거 지금 중국 쪽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 부분들만 해소가 되면 다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고요. 키이스트도 키이스트 있구나. 키이스트. 그다음에 뉴 영어, 영화 이런 거 다 봄날에 올 날에 오겠죠? 네, 언젠가 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네, 보시다 보면 좋아질 때가 올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콘텐츠 쪽은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나빠질 건 없어요. 뭐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뭐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오히려 그 언택트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가상 공간을 이용한 그런 쪽에 활로를 또 찾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더라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정도, 딱 그런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뭐 없어요. 네,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게만 보시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뭐죠?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중요한 건 그냥 이게 아니라 네 여기까지 얘기 나갈 게 아니었어요. 요거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 요 부분을 보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은 걸 풀고 있잖아요. 네. 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네 가도록 하죠. 근데 컨텐츠는 조금 늦게 간다는 거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주체가 누구인지만 보세요. 주체가 누구인지만 아시겠죠? 주체가 누구인가? 시장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놈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누가 사고 있나? 그러면 그놈들이 사는 건 뭔가? 이걸 보셔야 되겠죠. 구분은 안 됩니다. 까만 머리와 노랑 머리 외국인 구분이 안 돼요. 사실 뭐 일본 놈이 와가지고 매수해도 외국인이잖아. 그럼 까만 머리 외국인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 아니시겠죠? 네. 그런 의미 아니시겠는데, 네. 그거는 구분 안 돼요. 네. 그냥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건 구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는 상황이 진짜 외국인들, 제임스 토마스 이런 애들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급 동향으로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연말이잖아요. 연말에는 또 전통적으로 그런 기업들, 배당주, 대형주 이런 애들이 또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잘 맞아 떨어져 있어요. 네, 잘 맞아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풍이 하품하고 일어났어요, 지금. 끝내라는 거죠. 아, 주식기는 정말 아주 그냥, 칼이야. 왜 이렇게 오래 해? 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고요. 내일도 저녁에 방송이 있어요. 내일 저녁에도 방송 오시고요. 내일 저녁 8시죠? 8시에 또 와서, 내일은 뭘로 얘기하지? 내일은, 근데 영어가 사실은 이제 많이들 저거 하니까. 네. 증권주들도 여러분들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증권주들. 네. 증권주 계속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증권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은 걸 알려드렸구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모두들, 푹 주무시고요. 내일 또 그냥 막 흥분 상태로 시장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흥분하세요. 시장이 빠지는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걱정은 단풍이나 줘버리고요. 우리는 편안하게 살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칠게요. 편안한 음악 들으시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피아노예요.